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미주리주 판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하라는 정책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긴급 요청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과 미주리 판사는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학자금 융자 탕감을 공격하는 공화당을 공격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국방부가 군인의 낙태할 때 들어가는 여행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미국에서 의회 모독죄로는 처음 수감형이 선고됐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가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오늘 4개월 수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조지아주 배심원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020년 대선에 대해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에게 특정 지역 우편 투표를 벌일 권한이 있느냐고 물어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칩 제조 회사들이 연방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로비 비용을 2배로 늘렸습니다. 칩 제조의 미국으로의 회귀 그리고 미국 기업의 운영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대책 없는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해 사임했고 그의 사임이 세계 정치사에서 시작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작은 아이러니는 44일 만에 사임한 총리는 1년에 약 13만 달러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 가정이 할로윈데이 캔디에 쓰는 돈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할로윈 사탕값도 올해는 크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전부 그 연방 판사의 판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관한 그 판결이 탑뉴스로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보다 오늘 한국일보를 봤더니 한국일보도 일면에 이 내용이 실렸던데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연방 대법관이 긴급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 요청한 측의 뜻을 거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계속 시행해라 하는 이제 판결을 내린 것 그게 이제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미주리 연방 판사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연방 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의 결정은 이건 이제 특별하게 긴급 요청을 한 겁니다. 어제 그제였었죠. 그제 긴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긴급 요청한 경우는 빨리 이렇게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방 대법관 9명 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연방 대법관 9명이 어떤 그 예를 들어 이번에는 항소법원 제7항소법원 케이스였는데 이 항소법원이 있는데 그것을 구역을 나누어서 연방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구역에서 들어오는 이건 좀 긴급하게 어떤 그 판결을 내려주세요 할 때는 혼자 내리죠. 그리고 이 같은 긴급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지명을 했었던 연방 그 대법관인데 이 케이스는 위스콘신주의 납세자 그룹이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왜 세금을 그렇게 쓰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전부 관리하는 건데 이것을
항소까지 했습니다. 하급법원 갔다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항소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항소법원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도 빨리 일단 시행 중지부터 해달라라는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그 긴급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으니까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거부될 때는 거의 법적으로 이 납세자 그룹이 한 뭐 100명 정도가 속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주 보수적인 그 공화당 성향의 납세자 그룹인데 그 그룹이 고소를 한 원고가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지 그게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결국은 그들이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를 보는가 이것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걸린 그 법적 소송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미주리의 연방 판사가 판결한 것은 6개 주에서 합동으로 소송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지 그걸 탕감해 주느냐라고 고소를 한 주가 네브라스카, 미주리, 알칸소, 아이오와, 캔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미주리 연방 판사가 판결 내리기에 아니다. 시행해도 된다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판사입니다. 역시 주정부들이 합동으로 고소를 했는데 주정부들도 그렇게 고소를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애리조나와 텍사스 보수 그룹들도 소송이 돼 있고 이 이외에도 많은 소송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자들을 받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이걸 페이먼을 해야지 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10,000 그러나 이제 최대 수입과 그 학자금 융자의 성격에 따라서 $20,0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이것. 그래서 10년 동안 약 4천억 달러, 1년에 한 뭐 그러면 400만 달러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4,300만 명,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돈만 써서 갚게 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좀 숨 쉴 틈을 준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 그러면 연방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을 왜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남의 빚을 탕감을 해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백악관이 행정부가 교육부가 이제 중심이 되고 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그 법이 이제 히로스라는 그 약자를 따서 그런 법인데 2003년도에 의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렇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정도의 권한을 준 그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 2단계에서는 더 이상 법원이 하지 말아라 하고 개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뭐 이제 한 열흘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신청을 한 사람이 이미 1,200만 명이 넘습니다. 화요일까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1,200만 명이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maybe 1,500만 명이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4,300만 명 전체 그 이득을 보는 혜택을 보는 사람 가운데서 3분의 1이 이미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신청을 했으면 탕감을 받는 겁니다. 탕감을 받는데 이걸 이제 와서 중지하라고 하고 이미 탕감 받도록 결정된 사람에게 다시 또 돈을 내라고 하고 이걸 어떤 전문가가 이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탕감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면은 밖으로 나와버린 재채기를 코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했는데 이걸 코 속으로 어떻게 넣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든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봤죠.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문제로 왜 나는 뭐 병원에도 안 가는데 돈을 내야 돼? 벌금을 내야 돼? 하다가 점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입 비용은 줄어들고 또 혜택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와서 오바마 케어를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몇 년 동안 공화당이 그렇게 없애보려고 해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린 $10,000, $20,000 탕감하는 그냥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의 자녀나 조카나 $10,000, $20,000 탕감에 또 계획을 세우고 재정적인 어떤 그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세상의 100%는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진행된다. 재채기를 코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도 경제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델라웨어에 있는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에 가서 이 학자금 융자 탕감을 공격을 하는 공화당을 공격하는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도 이 재정 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은 이 학자금 탕감하는 것도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고 연방 정부가 뭐 가장 많은 연방 적자가 있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이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공화당은 돈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잘 써야지 한다고 하면서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1년, 2년, 3년, 4년 집권 차에 늘 늘어났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렸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도 영원히 늘리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 델라웨어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공격부터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re going to cu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hey'll pass massive tax cuts for the wealthy, make them permanent, which they're not now, the individual tax cuts. They'll threaten the very foundations of the American economy if we don't meet their demands. 네, 앞에 보니까 그 무슨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자 기업에 대한 세금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아니 15%도 안 내게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연방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런 것으로 조절을 해야지 그냥 뭐 중산층에 조금 보탬을 주는 것에는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그 예산 적자를 줄이는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또 부자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탕감 같은 것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중산층 가정에는 그럼 왜 안 해주느냐. 기업과 무슨 큰 마켓 체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갚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해줬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1년에 연수입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들 커플이 2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10,000 $20,000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델라웨어에 가면은 델라웨어 유니버시티는 본인의 모교인데 델라웨어 그 주립대학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갑니다. 델라웨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그 이 학자금 탕감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이유가 있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펠그랜트도 학생들의 75%가 펠그랜트로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학교들이 뭐 꼭 인종 차별 없애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많은 그 소수 인종 흑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줬는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공평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학교도 이렇게 하는데 연방 정부도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빚이다. $10,000, $20,000 정도 탕감해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특히 소수인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를 연설 장소로 잡았겠죠. 당연히 지금 캠페인 시즌이기 때문에 델라웨어의 주지사 델라웨어는 뭐 진보적이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도 전부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올이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에 본격적으로 스튜던트 도움 준다 할 때 aid 정부 할 때 gov 찍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깜빡깜빡 있는 거 잘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어떤 때는 더 주변 그 젊은이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캠페인 활동을 무척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성들의 낙태 권리에 대해서 한 장소에 가서 연설을 했고 전략적 비축률을 1,500만 배럴을 방출한다는 연설이 있었고 어제는 이제 그 펜실베니아 뭐 이런 곳에 가서 기간 산업 안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는가. 오늘은 이제 학자금 융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 펜실베니아주에 가서는 특히 펜실베니아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공화당과 그 현역 의원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현재의 그 부지사인데 두 사람이 겨루는데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닥터 오즈라는 사람인데 거의 전에는 그 부지사가 앞서갔다가 지금은 오차범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될 수도 있는 이 공화당의 오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존 그 페러맨 그 부지사를 열심히 그 선거 운동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도 또 미국인 거죠.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올해 심장질환 뭐 일종의 뇌졸중 같은 것을 일으켰으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계속 선거 캠페인을 해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되겠다는 데에 굉장한 이건 정말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화당에서는 그 건강이 어디 위험해서 되겠어?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 뭐 건강표 같은 것을 그 발표를 했는데 그 주치의가 물론 이 주치의는 이 후보에게 1월 달에 $500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팍스 TV는 $1,300 했다고 하니까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조금의 그 후원은 했습니다. 주치의가. 그래서 주치의가 발표한 것 보니까 솔직하다는 게 뇌졸중을 앓고 나서 뭐 잠깐 그 기억력 같은 단어의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많이 없어졌었고 그것이 상당히 그 개선이 되고 있고 뭐 말하는 것이라든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아무런 그 지장이 없다고 이제 뭐 건강 기록표 같은 것을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그러면서도 계속 치료는 받고 있다는 것을 주치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미국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강하게 선거 캠페인 마지막 피치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분명해 보이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데 이유 가운데 왜 칼럼니스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지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그게 뭐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그렇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네 하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한 칼럼니스트에 왜 공화당이 이렇게 기선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이 법적인 구조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판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연방 법원에서의 판결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의회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선고가 감옥에 보내는 것, 이게 오늘 나왔거든요. 스티브 배넌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글을 만든 설계사다 하고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커버 스토리로 글을 쓰기도 했고, 그러나 수석 전략가 자리는 그다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을 나오고 나서도 그 본인의 팟캐스트 같은 것을 하면서, 이 사람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보수의 기치, 그런데 그것을 항상 전쟁과 많이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팟캐스트 이름도 워, 전쟁룸, 전쟁방 해서 중국과도 꼭 뭐 전쟁을 할 것이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 과격한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전후로 자신의 그 리스너들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방송을 통해,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한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의회의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가 소환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라 뭐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소환을 했는데 그 소환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혀 협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전체 의회에서 하원에서 표결을 해서 의회 모독죄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연방 판사가 4개월 징역형에 $6,500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원래 의회 모독죄의 최고 형량은 6개월. 최고 형량이 6개월인데 아무도 형량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소환장을 보낼 때 이렇게 안 나간 사람은 또 없었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벌금은 최대가 $20만 달러거든요. 벌금은 $6,500, 4개월 징역형 했습니다. 원래 법무부는 최고징역형 6개월에 $20만 달러를 하기를 원했었고 스티브 배넌의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요.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회에서 소환장을 보냈는데도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서류를 한 페이지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요청한 서류를 하나도 보내지 그러니까 이제 의회 모독죄다 하고 그렇게 기소가 된 거죠. 대신에 이것도 미국이죠. 판사는 4개월 감옥형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항소도 할 수 있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스티브 배너는 항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친구건 왜 그럼 이 사람은 소환장을 거부했는가? 그때는 내가 대통령의 어떠한 그 수석 전략가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책 특권 같은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이 케이스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어떻건 트럼프와 아무리 가깝건 뭐가 어떻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아무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난해에 기소가 되고 올해 이제 여름에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뒤에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딱 기소되고 나니까 하면서 이 기소는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메리 갈란드 현 법무장관에게 경범죄가 결국은 적용될 거야 라고 했는데 경범죄가 적용한 게 아니라 7월 달에 법정에 섰을 때도 사실은 변론도 안 했어요. 그건 변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가열차게. 변론도 하지 않았고 배심원들은 이 사람 의회를 모독했어 하고 편결하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만장일치로.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회 모독죄라는 게 생긴 뒤에 수십 년 동안 의회 모독죄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터 나바로라는 그 경제자문,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교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 11월 달에 역시 같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법은 그 판결 자체보다도 아직 미국이 사법 시스템은 작동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판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어쨌든 판결까지를 깡그리 무시는 못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사법 시스템이 연방 대법원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판결이 나왔을 때는 내가 그 판결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판결을 안 따르지 않잖아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게 되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린지 그레이엄 애틀란타 특별 대배심 조사에 따르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법 위반일 수 있는 조사거든요. 2020년 대선에서 이 조지아주의 그 총무처 장관의 증언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그때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던 행동으로 보이죠. 이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정 지역의 카운티의 그 투표를 다 버려버릴 수 있는가? throw it out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 카운티라는 곳이
표라는 것이 몰리잖아요. 어떤 카운티는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바이든 카운티, 트럼프 카운티. 뭐 예를 들어 LA 하면은 바이든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하면 뭐 상당 부분이 트럼프 카운티 이렇게. 그럼 린지 그레이엄은 그 당시에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이 투표를 총관리라니까 뭐 얘 애틀란타의 무슨 카운티, 풀튼 카운티 이런 데 거 다 버려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형사 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요. 하급 법원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나가서 그 조지아주의 특별 대배심에 증언을 해야지 된다 했더니 이제 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법원에서도 해야지 된다. 다만 그 검사의 질문 범위를 조금 그 좁히기로 한 그 하급 법원의 결정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린지 그레이엄도 앞서 말씀드린 스티브 배넌처럼 내가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으니까 뭐 면책 특권 같은 것이 있다. 린지 그레이엄도 내가 지금 현재 연방 상원 의원인데 그렇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내가 한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데라고 이유를 댔지만 하급 법원이나 이 항소 법원은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배심에 나가서 증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의 그 총무처 장관 브래드 라펜스버거는 그 조지아주의 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함께 같은 공화당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해서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내려서 조지아주가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겼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한 압박을 받았음에도 두 사람 다 이번에 그 공화당의 후보로 다시 그 현직 주지사로서 현직 뭐 총무처 장관으로서 공화당의 그 후보가 돼서 선거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는 이제 그 조지아주의 연방 대배심이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소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 사람도 이제 린지 그레이엄과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거고 마지막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증인 출석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은 좀 신사적인 거죠. 그래서 조지아주도 검찰 측에서 11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수사를 일단은 좀 이렇게 조사 활동 같은 것을 중지한답니다. 오해받기도 싫은 거죠. 뭐 선거와 연관해서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국방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NPR 방송이 가장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에도 이제 헬스케어 정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텍사스 같은 그 낙태를 굉장히 하기 힘들게 만든 그런 주에도 군기지가 있고 다른 다 군기지가 있잖아요. 뭐 캐롤라이나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군기지에 있는 미군이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주 법에 위배가 될 때 그때는 이제 군시설에 병원이 있지만 그곳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주의 병원으로 갈 때 여행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뭐 가족을 돌본다든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은 그 같은 뭐 자문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해주기로 가능하면 빨리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한다 하는 얘기랍니다. 이미 있는 연방 정책이 있대요. 그 하이드 그 어멘드먼트라는 하이드 수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 이름 딴 것 같죠? 여기서 예외는 있지만 뭐 어떤 그 낙태를 할 때 그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뭐 하는 뭐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제 또다시 수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부양가족 지원, 여행 비용, 또 임신을 보고하는 기한을 20주까지로 연장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주에서 뭐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 뭐 환불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군 병원에서 91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성이겠죠. 여자 군인이 낙태 수술을 한 케이스가 91건이 있는데 군인이 군 복무를 군 기지에서 할 때에 임신을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나 이렇게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케이스에도 임신이 되고 마지못해
그것을 이제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군 병원에서 91건의 낙태 수술이 시술됐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기업의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내부의 정치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의 정치 환경 내지는 세계 질서가 바뀌기 때문인 것도 있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그 빠뜨린 게 하나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1, 2, 3, 4 years 전부 적자가 늘어났는데 본인 때에는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늘어난 건 워낙에 부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세금 감면을 하도록 픽스하려는 게 공화당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의 연방 예산 적자는 반으로 줄어들어서 1조 3,800억 달러가 됐다. 재무부에서 또 그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연방 지출은 1년 전에 비해서 8%가 줄어들어서 6조 3천억 달러.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 그 탕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은 있지만 또 정부 수입은 또 늘어났고, 이것은 경제 활동이 그만큼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 참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못 전해드렸었고요. 칩 제조 회사들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로비 비용을 2배로 늘렸답니다. 인텔이나 뭐 제일 중요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두 개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칩 제조 회사에 보조한다 해서 뭐 한국 회사도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칩과 과학법이라는 게 8월 달에 통과돼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 칩을 제조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거죠. 뭐 세금 감면 같은 것도 해주고, 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칩 제조 같은 것이 더 아주 좀 구체화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연방정부에 780억 달러 지원금이 있으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인텔의 경우는 올해 3, 4분기에 200만 달러 이상을 의사당, 국방부, 상무부, 백악관 이런 곳에 그 로비 비용으로 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아래서 일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로비스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 뒤에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130만 달러를 올해 이 3, 4분기에 로비 자금으로 썼는데, 그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5%가 늘어났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바이든이 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아니면 현재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회사에 많이 가져가려고 지금 로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데는 칩 제조 회사들이 8월 달에 통과되고 사인하고 했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미국으로 공장 들여오려고 하는 계획 다 없던 것으로 한다. 그냥 아시아, 유럽 쪽에 공장 두겠어. 우리도 뭐 미국에서 하면은 그만큼 미국이 얼마나 근로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아나 뭐 유럽보다 이거 이윤이 남질 않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 공화당도 여기에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던 거죠. 인텔은 오하이오 그 컬럼버스에 200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마이크론은 최근 1000억 달러를 2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200억 달러는 아니네요. 1년에 100억 달러네요. 반도체 공장을 뉴욕에 짓는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도 미국도 전부 미국 테크놀로지가 강해지고 미국이 그쪽 분야에서 이제 그 리더가 되면 경제에도 좋고 또 안보에도 좋고 뭐 군수품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미국을 혁신적인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수십 년 동안 아웃소싱을 했죠. 대만, 한국 이런 곳에. 그랬더니 대만과 한국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미국은 제조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그쪽에서 다 그 수입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요. 원래 대만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이 그 실리콘밸리로 왔었죠. 처음에는 대만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대만으로 돌아간 대만계가 많죠. 돌아가서 대만에서 뭐 지금 뭐 굉장히 작은 그 나노 그런 정도의 이 반도체 칩도 만들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해서 아웃소싱 주고 나니까 힘이 달려서 다시 우리가 그 기본기를 키우자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요. 할로윈 캔디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보다도 할로윈 때가 캔디의 빅 시즌이랍니다. 얼마나 올랐는가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떤 거 스니커즈라는 그 초콜릿이죠. 초콜릿은 14%가 올랐는데 그 가운데서 35% 오른 것도 있어요. 스타버스트라고 여러분들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왜 과일맛 나는 거 네모나게 바둑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네모나게 해서 막 색색가지로 있어서 어떤 거 먹으면 진짜 아주 그냥 매혹적인 맛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스키틀즈는 뭐 새알 초콜릿도 만들고 이런 것은 35% 42%가 늘어났답니다. 이렇게 많이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뭐 공장이라든가 공급망의 문제 때문인데 나머지들도 14% 13% 이런 것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허리케인 이쪽에 그 시즌에 약한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지역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 자체와 공급망 때문에 이렇게 그랬는데 지난 10년 동안 할로윈 캔디 판매가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할로윈 이때는 또 사람들이 휴가 가면서 집에 막 장식을 하고 휴가를 가잖아요. 그 뭐 한 $300 정도 막 무서운 무슨 형상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캔디가 올랐어도 미국 사람들이 산다. 얼만큼 사냐면요. 올해 미국 가정이 할로윈 데이 때 캔디에 쓰는 돈이 $1,000억 넘는데요. 1000억, 100억, 1000억 달러 넘어요. 100.45 빌리언이니까 그 뒤에 것은 그렇고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한 86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1000억 달러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면요. 지금 한 4,300만 명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탕감을 받는 숫자가 4,300만 명이잖아요. 그 액수가 뭐 전체적으로 뭐 한 뭐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해에 할로윈 데이 때 쓰는 캔디 값이 1,000억 달러랍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그 토리당 보수당의 그 리즈 트러스 이름도 입에 잘 익기 전에 뭐 당선되고 취임하고 44일, 45일 만에 사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누가 차기 그 총리가 되느냐 그 리시 수낙이라는 전 재무장관, 현 재무장관 말고요. 그리고 아니면 보리스 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높아서 두 자리 숫자인데 대책 없이 세금 감면 정책을 내놨다가 뒤로 돌리고 재무장관 본인이 하이어한 사람을 뭐 파이어를 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을 하고 했지만 이미 보수당 내에서 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프랑스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가인데 그래서 지금 날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저렇게 뭐 미국 국민들 일반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대학 학자금도 탕감해줘야지 되고 가솔린 값도 내려줘야지 되기 때문에 전략적 비축률을 12월 달에 뭐 1,500만 배럴을 방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 가솔린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 값, 제조할 때부터 운반할 때까지 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것이고, 뭐 영국은 지금 겨울에 뭐 한 하루에 3시간 정전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계속 세금 감면안을 내놓으니까 엄청나게 무슨 뭐 채권 수익률은 불안하니까 올라가고 막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영국은 그런 지적을 하더군요. 이코노미스트는 사임한다고 발표하는 것도 성의 없게 점심시간에 아주 짧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더라. 사과는 하나도 안 하더라. 사과는커녕 잘했다고만 얘기를 하더라. 잘했는데 뭐 세금을 적게 내고 그러면서도 성장을 아주 좋게 한다는 비전을 세웠는데 상황이 받쳐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2010년도에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5번째고, 올 들어서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3번째 총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 뭐 한국과 비슷한 거잖아요. 한국 총선까지. 그런데 그때까지 후임자가 누가 되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44일, 45일 총리였는데도 1년에 12만 9천 달러를 연금으로 받는답니다. 물론 영국에서 이 연금을 물론 개인 생활비로 쓴다던가 뭐 이럴 수는 없다고 하죠. 말하자면 품위 유지비인 거예요. 공적인 활동을 할 때 쓴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안 되지.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서 독일은 우리 그 에너지 값에 딱 그 상한선을 세우는 것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약을 해야지 하는 이 절약을 안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유럽에서 의견이 달라지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큰 댐을 폭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댐을 폭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뭐 물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쪽이 다 그 홍수로 잠겨버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내일이 그 공산당 대회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마감을 하는 날인데, 역시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내일도 여전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 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결국은 그 카니에 웨스트 여러 가지 뭐 본인은 블랙인데 뭐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셔츠를 입고 다닌다던가, 조지 플로이드가 경관에 의해서 숨진 게 아니라 뭐 약해서 숨졌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더니, 발렌시아가 그 비싼 상품 가방 파는 곳이 이 사람과 손 끊었다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